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선 간단한 핵심 사항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원초적인 질문들과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엄청난 고점에 물려서 막 손실률이 마이너스 50%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70% 뭐 이런 상황인데 이때 갑자기 여러분들 친구라던가 지인들이 지금과 같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나 이제 주식 좀 시작해보려고 라고 말을 하면 겉으로 대놓고 티는 못 내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배 아프고 억울하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나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쟨 이렇게 싼 가격에 사네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덜 배 아프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틀째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은 0.96% 하락한 1852포인트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TQQQ는 3.13, SOXL은 무려 8.19, 불즈는 3.43%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치보다 하회하며 미국 노동시장의 강력함이 또다시 증명된 것 플러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꺾이고 있는 인플레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콜린스 보스턴 연흥 총재 역시 5%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날 공개된 부동산 시장 지표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4개월째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드리워지며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도 하락했지만 특히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SOXL의 하락폭이 많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실시간으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좀 크게 많이 물려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린 또 이번에 단기 고점에서 부분 익절을 실현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부분 익절한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많은 물량은 계속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쭉쭉 상승해주면서 전고점도 돌파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요 여러분,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그런 꿈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각종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버려서 뭐가 호재인지 뭐가 악재인지 구분조차 애매해져 버린 이런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무한 우상향이라는 꿈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 분위기 보면 이 지긋지긋한 변동성과 하락장에 많이 지쳐있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확실히 이런 변동성을 견디는 부분에 있어선 멘탈이 단련되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좀 놀랬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나고 멤버십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들은 이번에도 또 단기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현금 확보해 뒀으니까 그 돈 잘 아껴뒀다가 혹시 추가 폭락 더 생기고 하면 저점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반응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또 추가적인 대폭락이 다시 찾아올 듯한 분위기가 다시금 약간씩 형성이 되니까 신나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화끈하게 더 떨어져서 물타기 다시 해야 되는데 더 안 떨어지면 어쩌지? 와 같은 걱정. 뭐 이틀째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은 저점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다들 아시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지난번 부분 익절하고 확보해둔 현금을 다시 또 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러한 댓글 반응들을 멤버십 게시판이나 전체 공개 영상들에서 좀 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멘탈 케어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주식이 하락하는 게 단순히 괜찮은 걸 넘어서 오히려 하락장이 오는 걸 반기고 있는 이런 상황. 이래야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주식판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저 단순히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락장 오는 거 괜찮아, 그냥 버티면 그만이야, 어차피 10년 뒤에 보면 무조건 주식 가격은 오를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속으로는 하루하루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는 게 멘탈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정말 나보다 평단이 훨씬 낮은 사람들 보면 억울해하지 않을 자신 있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점에 물려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 중에 나도 지금 들어가서 좀 살까? 라고 말하면서 막 최저점에 주식 사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거 옆에서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산 가격보다 최소 2배, 3배 이상은 더 싸게 살 텐데.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주변에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파하는 게 기본 심리입니다. 오죽하면 그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까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배 아픈 상황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장세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게 당분간은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려도 내린 게 아닌 정말 어지러운 장세거든요.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고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꺾였다곤 하지만 여전히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미국 노동시장은 아예 꺾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없어요. 이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심하고 좀 오른다 싶으면 기관은
기관과 세력들에서도 어떻게든 핑계를 갖다 붙여가면서 곧바로 그냥 증시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매 판매 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경기 침체 어쩌고 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소매 판매 지수가 반대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어차피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고요. 이때는 분명 인플레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진짜 큰일이네 하면서 떨어뜨렸을 거라고요. 지금 장세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 이런 장세의 변동성을 너무 온몸으로 다 맞지 마시고요. 적당히 대응을 좀 하시면서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걸 추천드리는 입장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제 말씀이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우상향을 외치면서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사서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 영상 보시면서 멘탈 관리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응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준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용인도 공부해서 부자되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긍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